오늘은 USMLE 스텝 1이 패스 or fail로 바뀌게 되면 중요해질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USMLE 스텝 1은 매칭 전체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험이었어요. 하지만 USMLE 스텝 1이 패스 or fail로 바뀌게 되면 이 비중이 점점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스텝 2 CS가 예전에 패스 or fail이었을 때 그때 그렇게 중요한 시험은 아니었거든요. 스텝 1이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가 나타났을 때 매칭 과정 전체에서 중요해지는 시험들이 혹은 지표들이 뭐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스텝 2 CK와 클럭식과 LOR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은 스텝 2 CK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듯이 USMLE 스텝 2 CK는 우리나라 국시와 비슷한 위치를 가지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임상을 주로 다루고 컴퓨터로 치는 필기 시험입니다. 320문제를 9시간에 걸쳐 푸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험이죠.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CK는 거의 점수로 표시되는 마지막 남은 지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딱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전에 소문으로는 인터뷰 결정을 할 때 너무 많은 지원자들이 몰리기 때문에 스텝 1 점수로 커트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딱 끊어버리고 그 외의 지원자들은 이 지원 서류도 보지 않는다는 소문도 있었듯이 스텝 1이 이제 패스 or fail로 바뀌면 스텝 2 CK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객관적인 지표 얘기가 나와서 잠깐 딴 얘기를 하면 학점이 다른 객관적인 지표인데 우리나라 학점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병원에서 외국 의사를 뽑는다고 했을 때 외국 의사가 우리나라 의료 환경보다 좋지 않은 곳에서 왔다고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이 A를 받았던 A를 받았던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우리나라 의료 환경이 미국보다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다만 학점은 성실성의 지표라고 생각을 해서 어느 곳에 가서도 상위 10%, 상위 15%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인터뷰에서는 이런 걸 탁 집어가지고 너 상위 10% 안에 들었네? 이런 거를 얘기했다는 사람도 있고요. 미국에서도 보면 임상 실습이 끝날 때쯤에 그 과에 해당하는 MBM이 Self Examination을 치거든요. 이걸 학점에 반영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자기가 가고 싶은 과에 Self Examination을 칠 때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A 혹은 A를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점의 경우에는 적어도 자기가 가고 싶은 과는 잘 맞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시 스텝 2로 돌아와서 스텝 2 CK는 사실 스텝 1보다는 비중이 조금은 낮았던 것 같아요. 이전에는 그 이유 중 하나는 미국 학생들이 스텝 2 CK를 치지 않고 매치에 도전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랬어요. 미국인의 경우에는 스텝 2 CK는 랭크 오더 리스트라고 해서 그 인터뷰를 받고 내가 원하는 병원을 이렇게 랭크를 하게 되잖아요. 그 전에만 점수를 제출하면 됐었는데 그게 보통 2월 초니까 1월 초에만 시험을 치면 점수 결과를 반영을 할 수가 있었어요. 다 그렇진 않았겠죠. 병원마다 스텝 2 CK를 요구하는 곳도 있으니까. 아무튼 CK를 시험을 치고 안 치고가 약간 프로그램에 따라서 선택적이었어요. 반면에 스텝 1의 경우에는 미국 학생들이 2학년을 마치고 나서 꼭 통과를 해야 하는 시험이었어요. 왜냐하면 통과하지 못하면 임상 실습에 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2학년이 끝나면서 모두 다 치기 때문에 이라스가 열리게 되었을 때 스텝 1 점수는 제출을 하고 스텝 2 CK 점수는 제출을 하지 않았던 학생들이 꽤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비교 지표가 없었기 때문에 외국 학생들이랑 다이렉트로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없어서 스텝 2 CK의 중요성이 조금은 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스텝 2 CK를 요구하는 병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즉 스텝 2 CK 점수가 점점 더 중요해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스텝 2 CK를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맞을 수 있을까? 사실 CK는 스텝 1처럼 UFEPS처럼 정해진 메서드가 따로 없어요. 조금 애매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도 국시를 볼 때 퍼시픽만 열심히 봐도 고득점을 맞을 수가 있듯이 스텝 2 CK도 U 월드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서 열심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서는 FA나 Master Divorce 그거를 쓰는 사람들이 나눠지기는 하는데 그거는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FA 스텝 1을 보던 사람은 FA 스텝 2도 잘 보더라고요. 리월드에서 나오는 것은 주제를 통째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UW에 에스마의 진단법이 나온다면 진단법뿐만 아니라 에스마의 치료법 혹은 팔로우업 기간, 얼마 정도 됐을 때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지 혹은 어떻게 됐을 때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잘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면 해일슨까지 찾아서 봤는데 도움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추가로 문제를 많이 풀고 싶으신 분들은 엠보스도 결제를 해서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문제를 많이 풀고 공부를 하면 고득점으로 갈 확률이 높겠죠. 요거는 선택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클럭십에 관해서 올릴 거고요. 클럭십은 스텝 1이 패스 or fail로 바뀌게 되면 굉장히 중요해질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다음번에는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